네, 발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저희 윙크는 뭐 아시겠죠? 저희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에 속해 있는 전공의 흡수 동아리이고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웹 서비스 등등을 만드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스터디도 하고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스터디보다는 멘토링에 가까운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멘토라고 스터디장이 아니라 멘토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멘토 소개 먼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17학번 지금 윙크에서 운영 차장을 하고 있는 김선우라고 하고, 어, 지금 멘토 소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하시다가 일단은 전반적인 스터디 진행을 제가 담당하게 될 건데, 스터디 진행하면서 모르는 거 있으시면은 저희 윙크 공지 한번 했던 것처럼 스터디 자체는 이제 스터디가 이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기 위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질문도 일단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일단은 웬만하면은 이제 카톡방을 사용해서 질문해 주시면은 저나 아니면 이종희 님이 이제 같이 이제 대답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시면 카톡 보시면서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저도 소개를 드릴게요. 네, 저는 17학번 이종희라고 하고 윙크 7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나이는 22살이고 백엔드 프로그래밍과 풀스택 프로그래밍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분야는 앱 클라우드 그리고 힙합 좋아하고요. 네, 이 밑에 여기 이제 제 개인 웹사이트인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와서 구경해 주세요. 네, 저희 학습 일정입니다. 일단 지금 만들어진 이 PPT가 고교 연계 활동으로 만들어진 PPT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기초를 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겁내실 필요 없고 가볍게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HTML, 이렇게 CSS, 그다음에 뭐 GitHub 이용하고 자바스크립트 이러고 과제 최종 발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들이 주제를 선정을 해서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 거예요. 음, 근데 이어서 발표는 저희 웹프롬부터 발표를 해드릴게요. 지금 PPT가 실습이 이렇게 쭉 있고 잠시만요. 여러분들한테 하나 좀 PPT가 누락된 게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음, 저희 멘토 소개할 때 지금 네, 김선우 멘토님 발표할 때는 웹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 쪽으로 공부를 하고 계시고 저는 풀스택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백엔드 쪽으로도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 웹 혹은 웹이 아니어도 저희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가 해요.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 UX, UI 디자이너 이 위에 기획자도 있을 건데 일단 그 부분을 제외를 하고 실무 담당자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저희 웹사이트를 디자인을 해서 그거를 웹 퍼블리셔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면은 웹 퍼블리셔는 디자인을 기반으로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가지고 웹사이트를 작성하는 역할을 이제 퍼블리셔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웹 퍼블리셔가 제작한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이제 서버와 통신하고 어떤 역할들을 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을 해 가지고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웹 백엔드 개발자는 무엇을 하느냐? 저희 웹사이트에 안 보이는 로직 등등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저희 데이터를 기록을 한다든지 혹은 어 어떤 예측을 한다든지 뭐 데이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해 놓은 것들을 수행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어 대체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요거는 이제 백엔드 프로그래밍이랑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데이터베이스의 어 어떤 효율을 관리하는 속도를 더 최적화하고 뭐 그런 고민을 하는 그런 관리자를 이제 DBA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서버 관리자라고 하는데 서버 관리자는 이제 서버가 진짜 잘 돌아가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 주고 뭐 시설을 유지 보수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버 관리자라고 합니다. 웹의 흐름에 대해서 쪼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저희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을 하고 그다음 서버는 응답을 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쪼금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2 수강하신 분들은 해 보신 건데 저희 라즈베리 파이에 아파치 깔아 보셨나요? 아마 깔아 보셨을 건데 아파치가 이제 웹 서버가 되는 거고 이게 아파치 로고거든요. 이제 아파치가 웹 서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웹 서버 안에 웹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거를 이제 넣어 주는데 우리가 파이썬으로 작성을 해서 그 uwsgi.py라는 걸 이용을 해 가지고 웹 서버를 올리는 그런 것들을 했어요.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웹 서버에 우리가 프로그래밍 해둔 웹 애플리케이션 혹은 웹 정보들이 있고 그리고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웹 서버에 요청을 하면은 웹 서버는 그 요청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페이지를 보내주는 그런 응답을 주게 됩니다. 쪼금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그럼 웹 브라우저는 웹 서버에 어떻게 요청을 하느냐? 바로 우리 URL이라는 걸 통해서 요청을 주게 됩니다. URL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프로토콜 HTTP, HTTPS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웹 프로토콜이고 HTTPS는 웹 보안 프로토콜이에요. 그리고 저희 서브 도메인, 최상위 도메인 이렇게 있죠. 최상위 도메인은 우리가 아는 도메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국민대를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국민 점 뭐 ac 점 kr 이게 최상위 도메인이겠죠? 그러면은 윙크 사이트는 이 앞에 윙크 점 국민 점 ac 점 kr이죠. 그럼 윙크가 이제 서브 도메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경로 및 파일명 여기에는 이제 어떤 파일명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파일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뒤에다 쿼리문을 작성을 해 가지고 요렇게 총 URL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URL로 요청을 보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떤 입력을 주겠죠. 뭐 검색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웹 브라우저는 그 URL이랑 데이터를 같이 전송을 하고 그다음에 DNS는 일단 제외하고 볼게요. 그리고 HTTP 요청 메시지를 만들어 가지고 TCP/IP라는 패킷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요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웹 서버가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에 HTTP 요청 메시지가 도착을 하고 웹 서버에서 그 요청 메시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 메시지를 기반으로 응답 메시지를 만들어서 인터넷을 타고 TCP/IP 패킷을 만들어서 다시 웹 브라우저로 가는 거예요. 뭐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몰라도 뭐 상관없는 내용이어서 어 대충 어떻게 다 작동을 하는지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바로 HTML 실습을 진행을 할 건데 혹시 웹스톰이나 VS 코드 환경이 설정이 아직 안 되신 분이 있으시면은 지금 말씀해 주세요. 다들 세팅 잘 되셨나요?
네, 훌륭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발표 이어서는 김선우 멘토님께서 이어서 해주실 거예요.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어, 혹시 웹스톤 말고 VS 코드나 다른 거 설치해 오신 분도 있을까요, 혹시? 다들 웹스톰으로 설치를 해 오셨나요? 그러면은 일단은 저도 웹스톰으로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면은 아까 전에 이게 설치하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고교 연계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둔 자료로 하는 거라서 그 학교에서는 VS 코드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VS 코드 부분은 제외하고 HTML 그거를 웹스톰으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되게 다른 지금 1학년 분들이 대부분이 1학년 분들이신데 그 웬만하면은 파이썬이나 지금 2학기 때 자바 같은 거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지금 HTML 코드의 기본 구조거든요. 근데 되게 생소한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알고 있으면은 되게 나중에 코딩을 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구조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좀 더 상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덕타입이라고 처음에 이거는 근데 보통 이제 HTML 파일을 만들어서 코딩을 하게 되면은 그냥 HTML 파일을 만들었을 때 자동적으로 이 기본 구조의 틀은 완성이 돼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건 이따가 제가 실습을 하면서 보여드릴 건데 일단 기본 구조 같은 경우는 이 느낌표 닥타입이 현재 문서에 HTML 문서에 타입을 명시하는 거고 지금은 HTML5를 기반으로 대부분의 웹 페이지가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할 때 그 닥타입 HTML 이거는 그냥 근데 사실 안 쓰셔도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라서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HTML 태그를 처음에 크게 HTML 태그를 열어주고 그 안에 헤드 태그, 뭐 타이틀 태그, 뭐 바디 태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 헤드는 그 HTML 문서에 메타데이터라는 걸 정의를 해줘요. 근데 이 메타데이터가 뭔지 다들 모르실 텐데 메타데이터라는 게 HTML 문서에 대한 정보를 웹브라우저에 직접으로 이렇게 표현은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되냐면은 그 파이썬에서 혹시 임포트 같은 거 다 써보셨나요? 그 모듈 불러오는 그런 느낌으로 그 HTML 문서에서 직접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다른 문서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서 이렇게 사용을 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쓸 때 사용하는 거를 이 헤드 태그 안에 넣어서 해주는데 이 헤드 태그 안에는 이 타이틀 태그도 같이 포함하게 해줘요. 이 타이틀 태그가 어떤 거냐면은 HTML 문서의 제목을 정의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웹브라우저에 툴바에 표시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크게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 툴바 부분 있죠. 이 툴바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을 타이틀에 넣어주면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바디가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코딩을 하는 부분이고, 여기 밑에 있는 H1에서 H6 태그랑 P 태그는 이따가 태그 설명해 드릴 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HTML 문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태그를 사용하게 되는데, 진짜 웬만한 것들이 다 태그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태그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무슨 가로라고 하죠? 이 가로 사이에 그 태그의 속성명을 써주고, 그다음에 닫는 태그는 같은 이름에 이제 이걸 슬래시를 하나 해줘가지고 이렇게 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태그로 열어주고, 그다음에 내용을 써주고 닫는 태그를 해주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웹스톰을 사용할 거라고 했는데 웹스톰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완성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직접 실습을 하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이제 H 태그를 설명을 해드리는데 일단 웹스톰을 다들 보니까 기본 그 프로젝트를 아직 안 만들고 그냥
일단 깔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보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웹스톰 창이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뉴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는데 이 프로젝트의 이름 여기 언타이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뭐 그냥 제가 간단하게 뭐 웹 스터디 이런 식으로 여기서 폴더를 하나 이렇게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트를 해주면은 이렇게 창이 뜨게 되는데 이 창을 이제 이 폴더 웹스터디라는 제 프로젝트 폴더 안에다가 이제 HTML 파일들을 넣어주는 형식으로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여기 HTML new 하시면은 HTML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index.html을 많이 사용해서 이런 HTML 파일을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파일을 만들면은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구조가 다 자동으로 완성이 돼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HTML하고 랭하고 en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HTML 언어를 지금 영어로 적용을 해놨다는 건데 그냥 들어와서 KR로 바꿔주시면 이게 한국 걸로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 메타 찰셋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롬이랑 호환이 되게 하려고 써주는 아까 말했던 메타데이터 태그였고 그 메타데이터 태그는 헤드 안에 넣어준다고 해서 이 헤드 안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타이틀이고 그리고 웹스톰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게 실시간으로 코딩이 가능해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태그를 만들어 주면은 옆에 이 창이 뜰 거예요. 그러면 이 크롬 이거 버튼을 눌러주면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로 코드를 볼 수 있게 자기가 짠 코드의 웹페이지를 띄울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일단 이 타이틀 먼저 바꿔볼게요. 지금 기본 타이틀이라 돼 있는데 뭐 여기에 스터디라는 태그 타이틀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이게 다른 아이디들은 되게 저장을 수시로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웹스톰은 좋은 게 자동으로 저장이 돼서 그냥 바로바로 페이지에 새로 고침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해주면은 지금 이 위에 아까 툴바 말한 부분이 스터디로 바뀐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타이틀 태그를 하고 이제 이 이후의 태그들 이제 직접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같이 따라 하시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코드 죄송합니다. 나가져가지고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코드를 혹시 코드 잘 보이시나요, 지금? 코드 잘 보이시나요? 화면 공유를 안 했구나. 죄송합니다. 화면, 네.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코드 크기 잘 보이시나요? 이 정도 크기면 적당하겠죠? 그래서 H 태그를 먼저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H 태그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H 태그가 제목 태그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이 뒤에 숫자가 1부터 6까지 이런 식으로 있는데 1이 가장 큰 단어를 그러니까 그 크기에 따라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H1이 가장 크고 점차 H6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하고 H2하고 이거를 닫아버리면은 자동으로 뒤에 닫는 태그가 완성되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웹스톰에서는 자동으로 이게 닫는 태그를 완성을 해줘서 되게 편하게 코딩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태그를 사용을 한 다음에 이 안에다가 이 내용을 기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1 하고 제목 2, 제목 3 이런 식으로 H 태그를 사용을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 저장 따로 안 누르고 자동 저장되고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해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제목이 실제로 웹페이지에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혹시 제가 좀 말 같은 거 되게 빠르게 하고 있진 않나요? 괜찮을까요? 괜찮은 걸로 생각되고 일단은 진행 계속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 되게 이 웹이라는 분야가 프론트엔드라는 분야가 되게
저도 흥미를 느끼면서 시작을 했던 게 이런 식으로 코드를 한 줄 한 줄 입력을 하면은 바로 직접 이렇게 새로 고침만 해줘도 페이지에 가시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성취감이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빨리빨리 뭔가를 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H 태그는 되게 간단하게 익혔는데 이제 이거 주석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혹시 주석이 뭔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주석은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지금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실제로 적용이 되지 않는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이나 그런 부분을 달아두려고 쓰는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뭐 이렇게 달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은 이게 주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여기는 뭐 이것은 주석입니다. 분명 여기도 일단은 태그는 들어갔는데 이렇게 태그를 들어가서 사용을 해도 막상 페이지에는 새로 고침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 걸 볼 수 있죠. 주석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근데 웹솜에서 편한 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안녕 이렇게 있어도 그냥 컨트롤하고 슬래시 이거 컨트롤하고 슬래시를 하면은 자동으로 주석으로 바꿔주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냥 이거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석 같은 경우는 되게 딴해서 혹시 나중에 주석 쓰는 법 모르시면은 그냥 구글에 찾아보셔도 바로바로 나오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네 텍스트에 관련된 거를 되게 먼저 진행을 많이 할 거예요. 보면은 지금도 제목 태그 같은 H 태그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P 태그랑 BR 태그라는 걸 알려드릴 건데 P 태그랑 BR 태그가 말 그대로 그냥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P 태그가 이제 글을 쓰고 BR 태그로 띄어쓰기 그러니까 받아쓰기 그 개행 그러니까 줄을 바꿔주는 그거를 진행을 할 건데 이제 P 태그 같은 경우는 여기도 아이고, 태그로 이렇게 자동으로 닫는 태그 생기고 여기다가 글을 써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그런 김성을 있다 하고 저는 여기서 방금 지금 엔터를 이렇게 쳐도 엔터를 쳐도 또 오늘은 생각을 쉽게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 안에서 저는 지금 엔터를 해줘가지고 개행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게 새로 고침을 해줘도 이게 개행이 없이 그냥 한 줄로 쭉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개행 없이 한 줄로 나오는 거를 이제 BR 태그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BR 태그를 그 자기가 띄워주고 싶은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가 직접 되고 이렇게 띄어쓰기 되셨고 그 개행이 자동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BR 태그 사용해서 개행을 시켜주고 근데 이 P 태그 같은 경우는 이게 문단 태그예요. 그러니까 책이나 한글에서 보시면은 문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띄고 한 줄 이렇게 건너뛴 다음에 그 다음 문단이 실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P 태그에다가 뭐 G 하고 뭐 BR 차이 영어를 막 이렇게 쓰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중간에 한 줄이 개행이 자동적으로 돼서 이제 문단을 나눌 때 사용하는 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 태그는 되게 간단하죠, 사실. 혹시 지금 다들 실습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잘 따라오고 계시겠죠? 아, 조금 빠른가요? 아, 그러면은 실습을 같이 진행을 해야 되니까 조금만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그리고 모니터가 따로 연결되어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하는 거 좀 이해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P태그까지는 뭐 이렇게 따로 추가적으로 크게 설명해 드릴 건 없고 그리고 지금 닫는 태그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P 태그나 H 태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닫는 태그가 없는 태그들이 있어요. 보시면 지금 여기 BR 태그 말고 이외에도 여러 태그가 있는데 이런 태그 같은 경우는 그 기능으로 쓰이고 그 안에 따로
컨텐츠 내용을 넣을 수 없는 태그들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띄어쓰기, 아니, 그러니까 개행을 해주는 태그이기 때문에 이 개행 안에다가 저희가 또 내용을 넣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따로 닫는 태그 없이 이런 식으로 사용된 거고, 지금 P태그까지는 다 따라오셨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다음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하이퍼링크. 이거 하이퍼링크라는 게 혹시 그 PPT 같은 거 써보셨으면은 하이퍼링크가 뭔지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이퍼링크가 이제 말 그대로 그 해당 링크로 이동하게 해주는 그런 컨텐츠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하이퍼링크는 A 태그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지금 A 태그 같은 경우는 네, href 이게 하이퍼 제가 영어를 사실 잘 못해가지고 어쨌든 href라는 이 속성값이 이제 속성값이라는 것도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속성값 같은 경우는 이 태그에 보시면은 이 P랑 이 P는 이 태그의 이름이죠. 이 태그의 태그명이 되는데 태그명 옆에다가 따로 이렇게 그 여는 태그 대신 여는 태그에 다셔야 돼요. 그 닫는 태그에다가는 속성값이 따로 부여가 안 되고 여는 태그에다가 이렇게 속성값을 부여할 수 있는 태그들이 몇 개 있어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많은 속성들을 배울 수 있는데 이 A 태그 같은 경우는 이 href 이게 아마 하이퍼링크 같은 거의 줄임말일 거예요. 정확히는 제가 몰라서 나중에 혹시 알게 되면은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동하고 싶은 아까 하이퍼링크가 링크를 따로 이동하게 하는 태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이퍼링크 안에 태그 안에다가 직접적인 링크를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네이버라는 태그가 있어, 이 네이버를 복사해서 이 하이퍼링크 이거 속성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링크의 주소를 넣어주면은 이 A 태그를 누르게 됐을 때 주소 그 해당 주소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네이버라는 A 태그를 만들어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스터디 여기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네이버라는 이렇게 누를 수 있는 지금 보시면 다른 거는 그냥 텍스트 태그여서 글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를 수 있게 돼 있죠. 그리고 지금 질문사항 혹시 안 되는 거나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남겨주시면은 아마 그 이종희 학우님이 잘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네이버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해당 페이지가 지금 네이버로 이동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될 수 있게 하는 태그를 A 태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거 한번 다른 주소값을 네이버로 안 하셔도 다른 주소 넣으셔도 다 마찬가지로 이동이 되는데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시고 저도 지금 채팅창 한번 보면서 잘 따라오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새로 고침 혹시 컨트롤 R 하면 안 되나요? 지금 이소정 학우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하이퍼링크를 클릭했을 때 새로운 창이 켜지면서 링크 주소로 넘어가게 할 수도 있나요? 이것도 가능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속성값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어, 이게 무슨 속성이었더라? 잠시만요. 저도 이거를 사실 A 태그를 잘 사용을 안 해가지고, 태그, 새창. 이런 식으로 해당 키워드를 검색하게 되면, 타겟 맞아. 타겟.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속성을 그러니까 추가로 속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같이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A하고 한 칸 띄고 이렇게 속성을 부여를 해주고 태그를 닫게 돼 있어요. 린 태그를 닫았는데 여기를 또 띄어쓰기 해주고 그냥 타겟이라는 이런 속성을 이렇게 해주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 언더바하고 블랭크 속성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서 아이고 네이가 잘렸구나. 네이버 얘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아까는 새 창이 아니라 뭐지? 지금 이 속성을 한번 다시 지워볼게요. 지워보면은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여기 응?
지금 보시면은 이 창이 바뀌는 식으로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타겟 속성에 블랭크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른 속성을 부여를 해주면은 이 창을 눌렀을 때 옆에 이렇게 새로운 창으로 띄울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종이님이 다 알려주셨네요. 코드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코드는 이런 식으로 지금 A 태그를 열고 태그 안에 하이퍼링크 속성이랑 타겟 속성을 넣어주고 닫아주면은 하이퍼링크 태그가 완성이 되죠. 다들 실습 한 번씩 해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태그는 아까 한 2분 정도만 실습 진행 이렇게 따로 한 번씩 해보시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나 어떤 기능 한번 써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나요?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면은 실시간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이거 방금 최건웅 학생이 질문하신 것들에 대해 알려드리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희 A 태그라는 하이퍼링크를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안에 있는 내용이 그 하이퍼링크의 값을 갖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이 다른 태그도 마찬가지로 h1이라는 이 태그만 만들어줬는데 그 태그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제목 1이라는 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A 태그도 이 A 태그라는 하이퍼링크 태그를 사용을 했는데 이 하이퍼링크 태그의 텍스트 내용이 네이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다른 태그 같은 경우도 다른 태그를 사용할 때 좀 한 번 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근데 되게 많은 태그가 있는데 그 태그들 안에 내용을 담을 때 어떻게 담는지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설명을 해주면서 추가적으로 기초 스터디 진행하면서 궁금한 부분들 다 채워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상 친구가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 KO랑 KR은 네, 저도 그러니까 크게 차이는 없는데 매뉴얼이 있다고 하는데 이 매뉴얼을 봐야지 알 것 같아요. 한번 궁금한데 저도 궁금해졌네요, 갑자기. 저 사실 아무거나 사용하거든요. 그날 KR 쓰고 싶을 땐 KR 쓰고 KO 쓰고 싶을 땐 KO를 쓰는데 어 KO랑 KR 차이 바로바로 나오네요. 근데 HTML도 같이 검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언어들도 네요. 중첩되게 사용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건웅학원님께서 A 태그가 하이퍼링크 값을 가지고 내용이 네이버가 된다는 이 말을 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일단 조금 더 A 태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은 A 태그가 이제 하이퍼링크 속성 값을 가지고 그다음에 내용이 네이버가 되는 것. 맞네요. 건웅 학원님께서 이해한 게 맞아요. 근데 다들 실습 끝나셨으면은 제가 마무리하고 이제 스터디 끝내도록 할게요. 그러면 화면 공유를 종료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저희 운영처장님께서
잘 알려주시나요? 전 되게 괜찮게 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슬랙 공지사항에 보면은, 어, 아, 이 건웅어구님께서 이거 서치를 해가지고 여기다 올려줬네요.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슬랙 보면은 지금 TCP 스쿨하고 제가 링크를 올려놨어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이제 HTML 태그나 뭐 구조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져 있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서 혼자 이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예습이 되겠죠? 그래서 예습을 하시면은 뭐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링크 타서 들어가서 뭐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 시험 기간이니까 여기에는 일단 잠시 집중을 하지 말고 시험 끝나고 이제 저희 또 놀잖아요. 술도 마시고 술 마시고 들어와 가지고 자기 전에 이제 한 번씩 해 보고 그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저희 다음 스터디는 저 스터디장 저희 둘이서 협의를 해 가지고 네, 일정을 잡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